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3학년 역사 수업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수. 사실은 모든 진도를 나가면 책거리라고 그래서 뭐 파티도 열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일단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책을 다 못 끝냈습니다. 역사 1에서도 한국사만 끝냈고 그다음 역사 2에서도 한국사도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세계사 부분은 거의 못 건드렸죠. 여러분들하고 역사 탐구 시간 때 잠시 뭐 얘기한 거 정도 빼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책거리를 못 합니다.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그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한국사는 필수고 세계사는 선택인데 큰 학교 가는 친구들은 아마 세계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대비를 하시려면 역사 1, 2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여러분 교과서 안 보셨죠? 뒷부분에 있는 세계사 파트를 방학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건들지 못했는데 올해는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 시수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건들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책을 쭉 읽어보시고 원투 다 읽으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아직 뭐 여러분들이 곧 졸업하지만 어, 아직 고등학교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직 역사쌤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소리 들어갔나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발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지난 시간까지 했죠.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발전하면은 1950년대부터 해서 1990년, 그리고 우리 1987 했었죠. 그죠? 요 무렵까지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고 어떤 희생들이 있었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기 때문에 당시 정권이 굉장히 악의 세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민주화 관련돼서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관련해서는 굉장한 해악을 끼친 부분이 많아요. 수많은 국민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민주화 열망을 요구하는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야당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좌파 또는 공산주의로 매도하는 바람에 이런 인사들을 좀 탄압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사법적인 판결로 좀 누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문치사도 많았고 막 국민들이 실제로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고문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론을 대통령과 여당 쪽으로 몰려고 했던 경우도 진짜 많았죠. 진짜 많아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경우에서 많은 희생과 그리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사실은 뭐 굳이 또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후가 되겠죠. 196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또 경제 성장도 이뤄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주화와 그리고 산업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도 아주 쓰디쓴 고통을 겪으면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산업화도 쓰디쓴 고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정부나 기업 중에서도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경제 발전에 협력했던 또는 노동으로 근로로 많은 인력을 쏟아부었던 일반 국민들까지 그러니까 따지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 말씀드리는 거요. 쌤 세대는 요 세대는 아니에요. 쌤이 1980년 8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거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련은 사실 없고 선생님보다 좀 높은 세대 분들 그러니까 선배님들에게도 좀 더 차이가 많이 난 선배님들이 요 사이에 많이 영향을 받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가담하시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민주화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법이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요거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요거밖에. 급속도가 중요합니다.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 발전. 자, 이 왜 경제 발전이 사실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산업화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대국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4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봤으면 30년, 30년에서 뭐 50년.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오늘 쌤이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 사이에 묻혀져 있는 산업화, 그 급속도로, 그러니까 산업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급속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진행된 이런 산업화가 어떤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교과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103페이지네요. 경제 성장과 노동자, 논민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민주화 경제 성장으로 대중문화가 발달, 매스 메디어가 발달하고 국제 교류가 확대됐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끝머리에 있는 지금 2019년,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을 뽑으자면 BTS가 있겠죠, 그죠? 다른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독보적이죠, 사실은. 그죠? 이걸 때문에 또 뭐 전 세계 이 BTS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민주화와 산업화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이 정신, 사상, 그다음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의 자유로움이 그도 올바름이 정치적 올바름이 가미가 돼야지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진행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직된 사회라면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할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전파하기도 힘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도 받쳐줘야 되면 민주화도 역시 이러한 데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제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순대로 한 10년 단위로 끊어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끊어가지고 10년 단위로 끊는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이게 그 경제 발전의 목적이나 방향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좀 끊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한번 끊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는 크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뭐 후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때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냥 5개년 동안 이제 단계별로 경제 발전 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960년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쓰이고요. 노동력을 많이 쓰고 플러스 적은 자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신발, 의료, 가발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수출을 왜 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외화를 자 외화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가 되겠죠.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외화를 벌어들여야 나중에 우리가 외국의 물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생필품 중에도 있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걸 깨타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화를 많이 어,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만약에 막히면 지금도 많은 타격을 받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내수 시장도 성장을 했지만 특히나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수출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년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 때인데요. 이때는 정치적으로는 유신 정권으로 가게 돼서 대통령도 계속하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간선제로 가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했었죠, 그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 방향이 바뀝니다. 경공업 중심이었다면 60년대가 70년대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공업은 좀 물건을 만들긴 하는데 생필품이나 아니면 좀 작은 물건들 아니면 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중화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강, 화학, 조선 같은 규모가 큰 공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입니다.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 그래서 여기는 뭐 석유도 들어가고요. 화학,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시골이라고 많이 할 수 있는 포항, 울산 이런 같은 동남해 지역에 공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제도, 어, 그래서 이런 동남아가 아니고 동남해안 지역에 있었던 포항, 울산, 거제, 부산도 뭐 덩달아 발전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딱 보기에 195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전체 폐허였죠. 그런데 70년대 되니까 우리나라 빌딩도 들어오고 고속도로 이때 이제 고속도로 들어옵니다. 이때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경인 고속도로고요. 서울과 인천을 겪는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을 겪는 경부고속도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동고속도로는 80년대 까지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11.5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1980년대 12.12 그러니까 이제 1979년이긴 합니다만 12.12 사태로 이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죠. 이때도 뭐 간선제로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 이후에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이 3조 호황은 뭐냐면요.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적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낮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낮다는 거예요. 유가가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뭐야 석유를 수입을 받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받아야 우리가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 수출품들이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금리도 떨어집니다. 이 금리가 떨어지는 건 저축에선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나중에 갚을 돈이 좀 그러니까 대출이 부담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자, 달러도 떨어진 거. 달러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 자체로는 수출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출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 그 원재료부터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중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석탄 아니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그냥 수입을 받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니까 수입가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원가가 또 떨어지고 그 원가가 떨어지니까 수출할 때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무역이 흑자가 생기고요. 이때부터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에도 돼 있죠. 101페이지 보시면 반도체, 전자, 자동차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해서 실제로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애국가 잘 들어보시면 그 화면에 나와요. KBS나 MBC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자동차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TV 막 만들어내는 거. 요게 요때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요때 발전해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S나 그다음에 자동차도 H나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대단히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9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요때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한테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입니다. OECD. OECD란 말은 요즘에도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이 OECD에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어, 선진국이냐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뭐 물가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의료 체계라든지 갖가지 것들을 비교할 때 OECD 가입국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면 이제 OECD 가입국하고 비교하는 게 많이 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OECD 가입국에서 가장 이제 비교를 해서 1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안 좋은 거는 이제 안 좋은 거는 자살률 같은 거.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게 있죠. 지능 지수가 우리 높죠. 지능 지수 높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교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을 이룩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뭐 아직 경제 성장이 낮아서 우리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힘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비교하는 단체가 보통 이제 OECD 가입국입니다. 자, 그다음에 외환 위기로 이제 경제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국제 통화기금 IMF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을 받습니다. 자, 이거 교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02페이지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무역 적자,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이때 지금 우리 환율이 1달러가 1,100원, 1,200원 이러거든요. 이때 당시 쌤 기억하는 것도 천이 아니고 1달러당 2,300원, 2,400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때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재료를 수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입을 해야 되는 그 원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또 사치품이나 우리가 또 필요한 물건들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이때 수출이 잘 됐는데 나중에 1998년쯤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팔면은 좀 많이 남긴 남았어요. 그 수출엔 도움이 됐지만 수입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유 가격도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이후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라고 참 1990년대가 어떤 정부인지 말씀드릴게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좋은 일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1980년대 권력을 잡았던 당시 전두환을 따랐던 신군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새로운 군부 세력들이 이제 아직도 이때 남았었는데 이때 그 신군부 세력을 하나회라고 합니다. 그 하나에 몸담고 있었던 장군들 막 쳐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군인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우리 실명으로 해야 되죠. 이걸 딱 대통령명으로 밤에 빡 긴급하게 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경복궁 정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그 근정전하고 광화문 사이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청산이 아직 안 된 거죠. 외형적으로도 이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헐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은 뭐 평가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았는데 이 IMF 긴급 구제 금융을 받는 바람에 굉장히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기도 했죠. 어쨌든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고요.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지 방식을 보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부작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도 높은 산업구조 조정과 이때 IMF가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 다시 너희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도 높은 산업구조 조정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외국 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문을 여는 거 투자적으로.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조기 상환했어요. 이걸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조기에 갚았습니다. 조기에. 물고기 조기 아니에요. 조기에 빨리 갚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게 102페이지에도 중간쯤 보시면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회사원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번 입사를 하면 이제 뭐 사원, 그다음 대리, 그다음 뭐 과장, 그다음에 차장, 부장, 뭐 임원 이런 식으로 가는 단계를 밟아서 자기가 평생 직장으로 삼겠다라는 게 많았는데 이때는 구조 조정을 많이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이게 구조 조정이 뭐냐면 이 그 뭐라 해야 될까 고용 관계에서 굉장히
유동성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잘라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은 인식을 그렇게 하죠.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얼마든지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경우에는 해고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했을 정도로 당시에 어떤 패턴들이 많았냐면 가정에 아버지가 해고를 당했어요. 자, 해고를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가족들에게 알리기가 힘드니까 아침에 출근한 척 하고 어디 공원에 가 있다든지 산에 가 있다든지 그리고 양복 딱 입고요. 자, 이런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버지들이 이제 너무 슬퍼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으셨고요. 빚을 못 갚아서 또 도피하시는 분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었으니까 일가족 자살도 이때는 많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뭐 현재 진행이긴 합니다만 이후에 1910년대 이후로는 중화공업이나 첨단 사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TV도 마찬가지죠. TV, UHD, TV 이런 TV 같은 경우에도 액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탑급이니까요. 어쨌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이 IMF로 인해서 IMF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구제 금융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 조정을 겪었어야 됐고 이제 사회 풍토가 바뀐 거예요. 경제 풍토가 바뀐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들 공무원 한다, 교사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잘리지가 않으니까. 자, 그런 세태들이 여전히 있었고, 오늘날 세대에서도 80년대, 90년대 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취직이 됐거든요. 이게 그 직장의 질은 둘째치고라도 그리고 잘 잘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요새는 또 이런데 뭐 몇 년씩 공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이 아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야. 사람들 생각이. 어,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또 살펴보면요. 이거는 뭐 1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경제가 성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민주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치적인 민주화 요구도 있지만, 그러니까 1987 영화 보시면 이제 회사원들이 많이 나와서 대학생들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생들도 대학교를 다니려면은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학생들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원들도 많을 수가 없잖아요. 넥타이 맨 사람들 특히나. 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 요구도 꽤 많았고요. 그 이후로도 사회 곳곳의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민주화라는 게 꼭 정치적인 민주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큰 범위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이 오히려 또 민주화 요구에 대한 또 다양한 방면의 민주화 요구가 있었다는 부분도 이것은 이제 교과서인대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과서도 보면 이제 103페이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와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106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 106페이지부터 보시면 북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111페이지부터 보면 통일 노력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역사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뭐 4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좀 짧았어요. 기간도 짧았고 현장 수업도 옛날에 비하면 3분의 2밖에 학교에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스크도 써야 됐었고 모든 활동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쌤이 몇 년간 축적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수업들, 특히나 여러분들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둠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식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적합하다고 쌤은 생각을 했는데 많이 적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도 현실상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미안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수업은 과제는 따로 없어요. 과제는 따로 없고요. 어, 우리 그 동건이부터 해서 화경이까지 다 이름 불러드릴까요? 동건이, 동현이, 수민이, 시은이, 유송이, 용윤이, 가연이, 예언이, 그다음에 요엘이, 지연이, 그다음에 지연이하고 요엘이는 순번을 바꿨네요. 그다음에 용빈이, 우종이, 그다음 화경이까지 13명.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또 1학년 때부터 봤던 친구들, 전학간 친구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 친구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마다 여러분들한테 소감을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게 수업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소감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역사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학년 때 배웠던 역사 수업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밑바탕이 됐기를 바랄게요. 선생님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딱 고등학교 왔는데 수업을 하셨는데 한국사 쌤이 수업을 하셨는데 저게 뭐지? 이게 아니고 맞다 그게 있었지. 이러면 이제 반쯤 성공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지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수행 평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걸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팩트들을 알아야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이런 팩트들을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생각들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현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챙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라면 과제라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 클래스링 SM이 수업 올려놓으면 수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 역사 수업을 하면서 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냥 드는 생각들 를 좀 글로 한번 남겨보시면 한번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과제로 좀 할게요. 자,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서 할 말이 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졸업식 날에 여러분들 보게 되겠죠. 졸업식 때 여러분들 얼굴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